발달이 느린 아이를 키우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한 말 중 하나는 우리 아이가 말이 늦어요다. 특히 놀이터에서 다른 아이들과 부모를 만났을 때 말이 늦은 아이를 대신해 난 항상 이 말을 해야 했다. 내 아이는 또래 친구와 비교하여 키도 크고 덩치도 큰 아이다. 그래서 더욱 주변 사람들의 오해를 사곤 했다. 난 처음 이 말을 할 때마다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한동안 놀이터에 나가지 않았다. 그러나 발달이 느린 아이에게 놀이터는 꼭 필요한 공간이었고 어느 순간 그런 부끄러움은 잊어버리게 되었다. 18년 동안 유치원 교사를 하는 동안 나는 다양한 아이들을 만나왔다. 그 중에는 발달이 빠른 아이들도 있었고 발달이 느린 아이들도 있었다. 아이들은 모두 개성이 강했고 아이마다 기질과 성격도 달랐다. 형제자매인 경우에도 모두 달랐다. 나는 아이들은 발달이 모두 다르니 아이의 수준에 맞게 차이를 두고 교육해야 한다는 것을 유아교육을 전공하던 대학교 시절 내내 들어왔다. 그래서 아이의 발달 수준 차이에 대해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런 나도 내 아이의 발달이 느릴 것이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특히 말이 느릴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아이들은 때가 되면 저절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내가 유치원 교사라고 직업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 아이 잘 키우시겠네요? 이 말에 대해 엄마인 지금은 절대 아니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엄마가 되기 전에는 네 하고 웃으며 말했었던 것 같다. 엄마가 되기 이전에 나는 유아교육을 전공했기 때문에 전공하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하여 아이를 더 잘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건 너무 큰 착각이자 교만함이었다. 나는 유아교육을 공부했던 것이었고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비해 유아 시기의 교육과 이론을 조금 더 알고 있던 것뿐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육아 즉 아이를 키우는 것과 유아교육은 아주 다른 영역이다. 유아교육은 교육 즉 가르치는 것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하지만 육아는 보살핌과 교육뿐만 아니라 그 영역을 정해내리지 못할 정도로 많은 영역을 포함하고 있었다. 우리는 부모가 되기 전에 따로 부모 교육을 받지는 않는다. 일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부모 교육을 받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이라면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자연스럽게 부모가 된다. 어디서 부모에 대해 배워본 적도 없는데 아이를 낳은 그 순간 부모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도 그렇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되었다.